안녕하세요. 얕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채널 액다의 지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반지의 제왕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왜 했느냐?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시즌2가 이제 곧 스트리밍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굉장히 논란이 많은 작품이죠. 이 드라마 제가 처음에 커뮤니티에다가 첫인상도 올려놓기도 했고 스타워즈 얘기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드라마 얘기를 했죠. 초반에 느낌 너무 좋았다.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감당 못하더만 조져서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에콜라이트 리뷰했을 때부터. 이 드라마 어떻게 봤느냐? 좋게도 보고 나쁘게도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불호 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좋다는 느낌은 한 30에서 40%, 나쁘다는 느낌은 60에서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 리뷰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습니다. 일단 1, 2, 3, 4화 정도 보다가 중간에 안 보고 올해 초쯤에 다시 봤습니다. 저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다루고 가죠. 장점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드라마 영상미가 진짜 끝내줬던 것 같아요. 이 오프닝에 처음 시작할 때 오프닝에서부터 문제가 많지만 오프닝부터가 장점일 수가 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영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깔끔하고 CG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스태프들이 참여를 했고 CG에 대한 영상미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 그래서 비주얼적인 것도 좋고 소품이라던가 세트라던가 아니면 뭐 배우들의 뭐 그런 화려한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CG 촬영 다 좋았어요. 다 좋은데 특히나 인상이 깊었던 건 조명과 빛에 대한 묘사였거든요.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제가 이전에 세계관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정말 중요합니다. 빛의 원천, 빛의 세력, 빛이 정말 중요한데 빛에 대한 묘사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암흑의 세력을 다룰 때와 그리고 빛의 세력을 다룰 때 빛의 그 품질이 CG라던가 아니면 그냥 촬영 때 쓴 그 조명이라던가 미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비주얼과 빛에 대한 묘사가 정말 끝내줬다. 그래서 단점이 되는 장면들조차도 일단은 시퀀스로만 둔다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 시퀀스만 둔다면 정말 아름답고 끝내주는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해왔던 그 고대 난쟁이 국가의 전성기, 우리가 생각했던 고대 요정 국가의 전성기를 딱 잘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우렐린과 텔페리온에 대한 묘사를 했던 그 발리노르에 대한 묘사도 정말 좋았고요. 그 다음은 단점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캐릭터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캐릭터 부분에서 문제점은 각색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 거지 배우들이라던가 그 캐릭터 그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연기라던가 그 캐릭터들의 방향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비주얼이라던가 그런 거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욕먹었던 게 있었죠. 흑인 요정, 흑인 난쟁이. 자, 인종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톨킨이 처음에 반지의 제왕을 만들 때 이 실마릴리온 세계관을 만들 때는 영국을 위한 역사, 유럽의 상고사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영국의 역사라는 거는 만들면서 그건 어느 정도 흐지부지가 됐고요. 책에서 그 묘사가 나와요. 책에서 정확히 누구는 금발의 하얀 피부다, 누구는 흑발의 무슨 피부다, 그거에 대해서 묘사가 됩니다. 근데 몇몇 난쟁이라던가 인간이라던가 요정에 대해서 피부가 어둡다라는 묘사가 있어요. 근데 이 어둡다라는 묘사가 흑인이라서 어두운 건지 아니면 피부가 좀 타서 어두운 건지 아니면 뭐 이베리아 반도 쪽의 사람들처럼 올리브 색깔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어둡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둡다는 게 흑인으로서 인종적으로서 어두운 거냐 아니면 좀 탄 거냐 그런 거로는 해설이 갈립니다. 해설이 갈려서 막연하게 비판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가운데 땅 자체가 먼 훗날 지구가 되고 가운데 땅에서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린돈이라던가 모로도르라던가 그런 지역이 있는 곳들은 서부예요. 서부고 유럽일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백인 기반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쨌건 해석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있어서 중립기호를 좀 박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흑인 엘프 캐릭터는 너무 매력이 없었고 그냥 괜히 과오만 찾았고 뭘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캐릭터의 이야기도 재미가 없어요. 흑인 엘프 캐릭터는 별로였는데 흑인 난쟁이 캐릭터가 있죠. 여성 캐릭터가 나오죠. 이 캐릭터는 사실 스틸컷도 공개되고 그랬을 때 정말 꼴보기 싫었다. 근데 막상 드라마 보니까 캐스팅 존나 잘했다. 난쟁이 부인의 억척스러운 연기 존나 잘했다. 그리고 남편과의 모습 찐사랑이다. 그래서 야, 흑인 드워프 캐릭터는 괜찮은데 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흑인 드워프 그 여자 캐릭터는 굉장히 캐스팅 잘한 것 같아갖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호빗의 조상인 털발족들이 다양한 인종으로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은 연기가 뭐야라 그럴까? 일단 혼자 그 명량 연극이나 뮤지컬 하는 것 같아갖고 혼자 튀었고요. 나중에 각색얘기에서도 하겠지만, 그리고 배우들 연기도 오버하는 것 같고 매력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흑인 엘프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겠다, 너무 훅가시만 잡는 것 같아서 별로였다. 흑인 드워프 캐릭터 아주 마음에 들었다. 흑인 털발족, 호빗의 조상이 되는 흑인이라든가 동양인 털발족 사실 모르겠다. 그냥 별로였다. 갈라드리엘도 마음에 들었어요. 갈라드리엘도 케이트 블란쳇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 고고한 아름다운 모습 정말 잘 표현했고, 갈라드리엘이 흑인이 아닌 게 어딥니까? 갈라드리엘 외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묘사가 되죠. 백인에다가 키가 크고 금발에다가. 갈라드리엘 캐릭터가 완전히 맛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배우 자체는 잘못한 거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엘론드 괜찮았습니다. 엘론드는 다 마음에 들어요. 연기도 괜찮고 캐릭터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분량이 문제지. 분량이 좀 문제인데 캐릭터 괜찮았고 비주얼 괜찮았고 배우도 괜찮았고, 그래서 엘론드는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후술하겠지만 켈레브린보로 같은 경우에는 포마드 엘프라고 불리는데, 켈레브린보로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일단 비중이 너무 적었다. 그게 켈레브린보로라던가 엘론드라던가 괜찮았는데 비중이 적은 게 문제고, 얘네들의 비중이 정말 중요한데 엉뚱한 얘기를 처하고 있어갖고 문제였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켈레브린보로 괜찮았고, 시즌2 예고편 보니까 이제 켈레브린보로의 내면이라던가 고난에 대해서 보여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다만 시즌1의 켈레브린보는 그냥 뭐 좋은 아저씨 같은 느낌이어갖고 조금 아쉬웠다.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재해석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하실 것 같은데, 재해석이 괜찮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다르 같은 캐릭터인데, 아다르도 사실 분량도 적고 이게 뭐지 싶은 게 많은데, 아다르라는 캐릭터의 설정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 검은 눈 메노로인 같은 애들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런 아다르라는 캐릭터도 괜찮지 않았나? 그런 것도 괜찮았고, 아까도 말했듯이 흑인 난쟁이 캐릭터라든가 몇몇 오리지널리티한 캐릭터들은 꽤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우론에 대한 재해석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사우론에 대한 묘사, 재해석, 반전이랄 것도 없었죠. 좀 너무 떡밥이 있었지만 어쨌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꽤나 만족스러웠고, 그런 몇몇 재해석들은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저는 영화를 보고 기대를 잔뜩 하고서는 옛날입니다. 먼 옛날에 어렸을 때 소설을 봤는데 소설이 너무 지루한 거야. 그리고 계속 노래만 쳐 부르는 거야. 그래서 느꼈죠. 반지의 제왕 영화는 진짜 각색을 잘했구나. 근데 나이 먹고 다시 보니까 반지의 제왕 소설도 영화의 단점도 보이기 시작하고 반지의 제왕 소설의 참맛을 알았다. 그랬는데 각색이라는 건 말이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조금 어설픈 거거나 불분명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소설도 그렇고 뭐 실마릴리온도 그렇고 영화에서는 한 달처럼 묘사가 되는데 실제 소설에서는 몇 년, 몇십 년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실마릴리온에서 방금 있었던 일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400년, 40년, 1000년 그렇게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드라마가 다루고 있는 시기라던가 전체적인 큰 틀을 볼 때 거의 한 1000년간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각색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선 인정을 하고, 몇몇 부분의 인물들의 동선이라던가 캐릭터가 이상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재해석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레골라스, 반지의 제왕 팬들에게 톨키니스트들한테 욕을 많이 먹지만 반지의 제왕 영화의 레골라스는 전 정말 좋은 각색의 애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같은 경우에는 안 지키고 각색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각색한 게 형편이 없어요. 앞으로 또 후술을 하겠지만 원작을 안 지켰는데 이럴 거면 왜 안 지켰지? 아니 이럴 거면 왜 안 지킨 거야? 원작대로 가지라는 그런 각색과 재해석이 너무 많아요. 좋은 것들도 있다고 했지만 좋은 거가 한 3에서 4 정도 되고 나쁜 게 한 6에서 7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이럴 거면 도대체 왜 각색을 하고 왜 바꾼 거야? 왜 연표, 왜 시간을 바꾼 거야? 왜 이 캐릭터를 이렇게 바꾼 거야?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드리엘인데,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의 배경인 태양의 제2시대는 정말 매력적인 시대입니다. 왜냐면 반지의 제왕의 프리퀄이기 때문에 나무의 시대만큼 까마득한 시대보다 아는 인물들도 많고 직접적으로 반지의 제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끌어모기가 쉽고요. 그리고 오히려 실마릴리온의 나무의 시대나 태양의 제1시대보다 비어있는 게 많습니다.
나무의 시대라던가 태양의 제일시대는 후린의 아이들, 베렌과 루시엔, 곤돌린의 몰락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디테일하게 묘사된 빅 이벤트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의외로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의 배경이 제2시대는 의외로 빈 구석이 많습니다. 빈 구석이 굉장히 많아갖고 창작자들이 원작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의 취향대로 마음껏 요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조졌다. 대표적으로 갈라드리엘인데, 갈라드리엘의 캐릭터는 원래 여전사 캐릭터도 아니고 복수기도 아니고,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죠. 야심을 가지고 가운데 땅에 왔고 다시 가운데 땅에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땅에 끗끗하게 남아갖고는 온갖 수모도 당하고 계속 여군주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드라마의 갈라드리엘은 복수기에다가 되게 여전사, 왈가닥한 여전사, 미성숙한 여전사의 모습을 보죠. 굉장히 실패했다. 일단 원작과 달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 갈라드리엘의 모습은 실패했어요. 짜증도 나고 왜 이 지랄하는지도 이해가 안 돼. 그건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갈라드리엘의 그런 모습은. 그리고 왜 그 갈라드리엘을 이렇게 묘사를 했느냐. 아마 뭔가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있겠죠. 갈라드리엘이 답답한 남자들에게 탄압을 당하고 여풍당당 너희들만 그 악의 세력을 죽일 수 있냐? 나도 죽일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실패했죠. 갈라드리엘은 다르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갈라드리엘이 제2시대 때 놀도르 대왕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어요. 길갈라드보다도 갈라드리엘은 놀도르의 대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인물이에요. 능력면에서도 그렇고 혈통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갈라드리엘이 왜 놀도르 대왕이 못 되고 길갈라드에게 그걸 줬느냐? 여자라서. 놀도르 대왕은 대대로 남자가 있거든. 반지의 제왕 실마릴리온 전체 보면은 큰일은 여자가 합니다만 어쨌거나 고위직은 남자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남자들이 실패를 많이 하죠. 그런 좋은 요리거리를 놔두고서는 왜 굳이 복수기에 여풍당당 여전사를 만드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원작대로 했으면 됐잖아. 그리고 힘의 반지를 만들 때도 갈라드리엘은 자기 남편이랑 반대를 했어요. 근데 사우론을 따르는 몇몇 엘프 세력들한테, 몇몇 유종 세력들한테 탄압을 받고 정치적으로 밀려나갖고는 다른 데로 거의 뭐 깊은 걸로 거의 유드베를 가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에레기온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사우론에 대항하는데 중심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드리엘이 됩니다. 그 매력적인 소재를 두고, 그런 아름답고 정치적이고 매력적인 소재를 두고 원작에도 없는 여전사의 복수기의 징징이 컨셉을 넣어놨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실패했죠. 진짜 비호감 캐릭터예요. 위대한 정치인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각색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는데 그 각색한 게 너무 진짜 형편없었고, 이런 방향의 각색을 우린 원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는 영상에 대한 건데, 제가 영상 너무 아름답다, 빛에 대한 묘사가 좋다 그랬죠. 음악과 영상 끝내주거든요.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쓸데없이 화려하고 쓸데없이 과해요. 내러티브 그리고 그리고 편집이 잘 섞여야 되는데 너무 뜬금없거나 안 섞여. 너무 튀는 게 많아. 대표적인 게 갈라드리엘이 누메노르에 도착하고 나서 말 타는 씬이죠. 너무 아름답게 찍었고요. 뭔가 갈라드리엘의 해방감 있는 연기라던가 막 그 바람에 옷이 나부끼는 것들이라던가 너무 아름답죠. 시퀀스라던가 컷별로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장면이 그 장면에 그 상황에서 왜 나옴? 아니 편집도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많고, 뜬금없이 화려하구나. 너무 과한 게 너무 많아요. 림로스 나무가, 이제 누메노르의 림로스 나무가 막 흰색 이파리를 막 떨어뜨리는 장면이 있죠. 너무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근데 사실 존나 뜬금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 나무 왜 저럼? 뻑뻑 그러고, 나 같은 사람은 아니 씨발 저걸 왜 저렇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과해. 그 중간계 버전 배틀쇼 아니야, 그 원피스 최근 느낌 있죠. 와노쿠니 편 그런 느낌 같아요. 아름답고 공들인 거 맞아. 그리고 몇몇 장면은 좋아. 근데 과해. 너무 뇌절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든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오르크 너무 얘네들조차도 옷이 너무 힙하고 화려해. 좀 보여드릴게요. 반지의 제왕 세계관의 오르크라면은 뭔가 쇠 같은 거 되게 막 아무거나 누비거나 뼈 같은 거 막 해야 되잖아. 야 이거 너무 힙하지 않습니까? 나 이 오크 보고서는 와 개 놀랐잖아. 너무 옷이 너무 좋아. 이 겉에 두른 비닐 무슨 뭐 껍데기인가? 용의 비닐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은근히 실크 같은 느낌도 좋고, 이것도 너무 찬란하게 예쁘게 해놨어. 은근히 정돈돼 있어. 이 고대 오르크들은 봐봐. 얘 이 뚝배기도 그렇고 너무 말끔해.
아 이게 뭐야 너무 야 저거는 대충 떼어갖고는 되게 이상하다 막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좀 이 오크 제법 힙한걸? 멋있는걸?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아니면은 되게 몽골식으로 훈족 같은 느낌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그 반지의장 실사 영화 시리즈처럼 가야 되는데 야 너무 정돈 잘 돼 있죠. 오크가 구찌나 오크가 발렌시아가 입은 것 같다니까? 두 번째는 판권 문제인데 이게 반지의장 부록이랑 실마릴리온의 일부 판권을 가져왔다고 했죠. 실마릴리온 판권이 없어갖고 진짜 이상해져 버렸다. 끝나지 않은 얘기까지. 지금 이 영화에서 이 드라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반지의장 부록과 실마릴리온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가운데 땅 역사서에 포함이 된 건데 몇몇 인물들의 정확한 동선이라던가 이름이라던가 행동 같은 게 실마릴리온이나 끝나지 않은 이야기나 가운데 땅 역사서에 묘사가 돼 있고 반지의장 부록에서 묘사가 안 돼 있는 게 있어. 그러면은 실마릴리온에서 일부 판권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판권을 사왔는데 이게 자기들의 자신감 때문에 각색한 것도 있고 정치적 판단 때문에 각색한 게 있는데 판권을 사왔음에도 판권을 피하기 위해서 또 각색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지. 되게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자신들의 자신감이 한 25%, 정치적 판단이 25%, 그리고 원작에서 따지 못한 판권을 피하기 위한 게 한 50%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부터 원나가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 대표적인 게 시작했을 때부터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 판권 없으니까 웅골리안트가 그 라울렐린이랑 텔페리온 빨아먹는 거 묘사 못했죠. 모르고스는 그럼 실마릴리온에 있는데 판권 어떻게 가져왔냐. 놀랍게도 모르고스는 반지의장에서 모르고스라는 이름과 대적이라는 그 명시로 묘사가 됩니다. 모르고스는. 그래서 반지의장 판권만 있더라도 모르고스라는 이름은 쓸 수가 있어요. 놀도르들의 이제 대망명이죠. 난 이게 분노의 전쟁인 줄 알았거든. 걔 웃긴 게 그거예요. 놀도르들이 전쟁을 하는데 자, 이 장면이 골 때리죠. 돌발 화염 전투인가 싶어요. 용이 독수리를 공격하고 화염이 치솟습니다. 근데 이건 돌발 화염 전투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용으로 추정되는 거 있죠? 이건 용이 아니에요. 독수리를 죽이면 날개 달린 용이 아닐까? 일단 이건 분노의 전쟁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노의 전쟁이면은 갈라드리엘의 오빠인 핀로드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 부활해서 분노의 전쟁을 참여했을 수도 있지만 둘째로 이거 자세히 보면은 용이 아니라 펠비스트입니다. 그 나즈구리 타고 다니는 그 괴물새 있죠? 그 펠비스트 모델링을 썼더라고. 날개 달린 용이 전쟁에서 투입이 됐다. 스마우그를 제외한. 그거는 말이죠? 분노의 전쟁이고요. 분노의 전쟁은 실마릴리온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마릴리온의 분노의 전쟁에 대한 판권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장면이 나왔는데 그 전지전능한 독수리가 저 괴물새 펠비스트 따위한테 모가지 물리고 죽는 그런 장면이 발생합니다. 왜? 판권이 없거든. 아까 좋은 얘기 하자면 좋은 얘기 좀 빠먹었던 게 사우론의 묘사 좋았습니다. 사우론이 간교한 소서러의 느낌, 네크로맨스의 느낌, 트릭스터의 느낌, 마법사의 느낌. 그래서 이 사우론의 이 묘사는 좋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각본가나 쇼러너들이 대규모 서사시를 다룰 깜냥이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이야기가 나오죠. 일단 털발 쪽 이야기 존나 재미없고요. 그 다음에 동부 이야기 존나 재미없었고 누메노르 이야기는 그나마 흥미로웠어. 그나마 갈라드의 이야기 그나마 좀 났어. 아닌가? 저기도 있죠. 모리아의 난쟁이 이야기들도 있죠. 몇 개는 융합이 되긴 합니다만 모리아의 난쟁이들과 그 엘론드의 이야기도 있죠. 린돈의 요정들, 에레기온의 요정들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야기들이 서로 따로 놀고 어느 이야기 나오면 존나 재미없어져 갑자기. 그게 문제예요. 완급 조절도 안 되고 이야기들이 서로 융합도 안 되고 마지막에 어거지로 모아놓은 느낌이다. 제작자들이 실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게 그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2시대는 태양의 제2시대는 빈칸이 많기 때문에 진짜 능력 있는 창작자들이 훌륭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조져버렸어. 그래서 얘들은 애초에 능력이 안 되는구나. 원작에 빈칸이 많아갖고 자신의 색을 녹여낼 수도 있음에도 자신의 색을 막상 녹여내니까 원작을 훼손하는구나. 그래서 완전 별로였다. 가운데 땅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가운데 땅 이야기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누메노르를 예시가 들 수가 있는데, 자, 누메노르에 대한 묘사가 너무 멋있었는데, 누메노르는 말이죠, 곤도르에 전시되는 국가고요. 인간 역사상 최황금기의 국가였습니다. 누메노르인들도 그렇고. 미나스티리스보다 규모가 작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미나스 티리스를 만들었던 게 누메노르의 잔당들인데, 누메노르의 잔당들이 미나스 티리스라는 도시와 미나스 모르골, 그 미나스 이실이라는 곳도 만들었고, 오르상크의 청탑도 그 누메노르의 난민들이었던 두네다인들이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드라마상에서 묘사되는 누메노르는 뭐야 이게? 조그만 도시국가 같고 막 그 회의하는 장면이라던가 저작거리 묘사 보면은 무슨 고대 로마 같아. 고대 로마의 시장판 같은 느낌이야. 엄청 고위층 정치인이라던가 왕족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고, 갑옷 같은 것도 인류 역사상 최강의 군대인데 뭐 그냥 뭐 씨발 천대기 같은 거 하고서는 오크랑 아웅다웅 해갖고는 막 그러고 있고, 뭐 간 것도 한 몇백 명밖에 안 갔죠. 야, 이 시대의 누메노르인들이라면은 오르크들 오죠? 그러면은 반지장 1편에서 저기 뭐야 사우론이 딱 나타나더만 그 요정이랑 인간들 그 망치로 그냥 갈아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누메노르인 하나가 오르크들을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누메노르인 자체들도 안 바라겠어. 엘렌딜 대왕이 오크 몇 마리 때문에 막 죽을 뻔하고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야. 엘렌딜 대왕은요, 아라곤보다 신실의 능력이 뛰어나고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할 수도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사우론이랑 맞다이 뜨다가 동기어진한 게 엘렌딜 대왕이야.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 딱 보면은 에이 영화가 더 멋있네, 혹은 에이 하우스 오브 드래곤의 용들이 더 멋있네,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 더 재밌네 하고 거기로 가버리고, 반지장 톨키니스트들은 딱 보면서 야 씨발 엘렌딜이 오크 같아! 이렇게 된다니까. 누메노르인들 위상이라던가 갑옷이라던가 멋있어요. 멋있는데 곤도르 갑옷만도 못해. 문제는 곤도르 갑옷만도 못해. 영화만 좀 어느 정도 보거나 아는 정도인 사람들은 보고서는 얘들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아니 그나마 원작 본 사람들은 오프닝 때 라우렐린과 탈페리온 보면서 내가 살아생전 발리노르의 라우렐린과 탈페리온을 볼 줄이야 이러잖아, 톨키니스트들은. 근데 원작 모르는 사람들은 오프닝에 그 라우렐린과 탈페리온 보죠? 와 나무 예쁘다 끝. 후반부에 진짜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미리엘도 그래요. 미리엘 타르미리엘도 미치겠다. 아라파라존이라던가 파라존이라던가 타르미리엘에 대한 묘사도 되게 얄팍하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흑인 여자로 캐스팅 한 다음에 타르미리엘이 두 가지 설이 있죠. 야, 왕권을 찬탈당했거나 아니면은 그 파라존한테 자발적으로 왕권을 헌납했거나 사랑에 빠져갖고, 아니 아라파라존이 굉장히 치밀하고 교활하게 정권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그냥 타르미리엘은 훌륭했지만 눈이 멀어갖고 어쩔 수 없이 정권 뺏기겠네 이런 식으로 하는 얄팍한 개짓거리가 너무 싫고, 그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도 개 얼탱이가 없고, 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누메노르로 척 가는 것도 난 이해가 안 돼. 그 주연들 아니면 연기가 좆구리고요. 캐릭터도 얄팍해요. 뭐 누메노르에 있는 그 인간들도 그렇고 백인 남자 캐릭터들이 뭔가 그런 캐릭터를 좀 달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파라존이 누메노르의 정권을 잡을 때 티윈 라니스터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와일더 프레이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냐, 그건데 그냥 전형적인 맨스플랜 하는 애들이라던가 그냥 전형적인 그냥 백인 꺼들먹거리는 남자들이 뭐 유색인종에게 가침당한다던가 여자들에게 가침당한다던가 그런 모습 존나 많이 보여주는 거야. 카리스마 있는 악역을 주인공이 고군분투 끝에 처단했어.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게. 왜 자꾸 내가 이걸 왜 왕자의 게임이랑 저기 하우스 오브 드래곤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지가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누메노르에서 그 갈라드리엘이 잠깐 그 칼 막 대련하는 것도 일단 액션 합 맞추는 것도 개 병신같이 맞췄고, 액션 합도 그 약간 서프라이즈처럼 하는 거 있죠? 굳이 여풍당당을 보여주려고 그래 했고, 이제 그 이실두르의 친구들 중에 그 약간 얼빠진 백인 남자의 캐릭터 있거든요.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 진짜. 캐릭터가 매력이 너무 없더라. 그 캐릭터는 그 갈라드리엘한테 당하는 걔는 죽을 때도 그렇고 진짜 답 안 나오고 한심하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캐릭터도 있고 나쁜 캐릭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여성 캐릭터가 다른 여성 캐릭터라던가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 캐릭터가 백인 남자 캐릭터를 뭉개줄 수 있는 장면 나올 수 있다고 쳐! 최소한 양보해서. 그러면 그걸 재밌게 묘사하던가 그게 전혀 아니었죠. 그냥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얄팍하게 묘사를 하는 거였죠. 주인공을 돋보이기 위해서 주인공과 대립하는 자들을 얄팍하게 묘사하는 거였죠. 너무 한심하더라 진짜. 그래서 초반에 1화였나 2화였나 거기서 그 흑인 엘프한테, 흑인 숙요정한테 그 시비 터는 그 백인 남자 캐릭터도 진짜 연기 개 못하고 전형적인 1차원적인 악당. 그 아저씨가 차라리 낫어. 차라리 그 동부에서 이제 모르도로 분화하려고 그럴 때 그 슈퍼마켓 아저씨가, 여관이었나 슈퍼마켓 아저씨가 에이 사우론
헤일 사우론 싹 소곤소곤 이러잖아. 차라리 그 아저씨 같은 캐릭터가 낫어. 근데 뭐 그냥 전형적인 1차원적인 레드넥 같은 느낌의 백인 남자 악당이었습니다. 그나마 아다르라는 캐릭터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그거였는데, 아다르는 뭐 보여줄 시간도 없었고 보여줄 의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즌에 풀겠지만. 사우론이랑 아다르가 그나마 나았었는데 그나마 나았던 거지 최고는 아니었다. 그리고 거의 걔들도 주역도 아니었다. 원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족 간의 갈등이 왜 저렇게 있는지, 왜 저런 반응이 보이는지, 누메노르는 뭐 하는 데인지, 누메노르인들이 왜 저 지랄을 하는 건지, 요정은 왜 저 지랄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난쟁이들은 왜 자꾸 저렇게 지랄들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원작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걸 저렇게 각색을 해갖고 저렇게 묘사를 하냐? 속 터져. 양쪽 토끼를 못 잡았어. 아니 그냥 원작 충들을 못 잡았을 거였으면 새로운 토끼들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새로운 토끼들도 못 잡아. 새로운 토끼들은 다 하우스 오브 드래곤 보러 간 거야. 근자감만 높고 정치적인 거는 티내고 싶고 그런 시리즈가 됐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반지의 힘의 반지의 제작자들, 작가라던가 제작자들은 아마 이런 대규모 자본을 다뤄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들리 스콧 선생 오늘도 일승하고 갑니다. 경력도 없는 대규모 자본, 대규모 서샷이 다뤄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맡긴 게 fucking stupid 같다 그랬는데, 야, 리들리 스콧 선생 오늘도 한건 하십니다. 연전연승하십니다. 후반에 대해서 너무 미루어준 게 너무 많았다. 그래서 시즌1 구독한 사람들 너무 연맥이는 게 많았다. 시즌2에서 만회를 할 수가 있겠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빌드업한 게 하나 둘씩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즌2를 제가 안 본다고는 얘기 안 하고 시즌2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 볼 거지만, 여러모로 굉장히 아쉽고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좋은데 왜 자꾸 PC 갖고 지랄들이야 그랬는데, 지랄할만 했구나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시즌1은 아쉽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시즌2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희망하고요. 저는 시즌2 초반부 에피소드 리뷰하고 에콜라이트처럼 이제 중반부 에피소드 리뷰하고 마지막 에피소드와 최종 리뷰로 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